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 그 정묘한 마음에 대한 강연 내용 말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네, 이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 뭔가, 또 어떻게 하면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잔잔한 호수에 달 비치는 거요.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고 어떨 땐 또 왜 왜곡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본래 모습을 되찾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현실에서의 마음 상태랑 좀 더 높은 차원의 순수한 의식 상태, 이걸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짚어주거든요. 네네. 핵심은 결국 마음의 흔들림, 그러니까 그 파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자기 성찰이나 명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풀어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게 바로 그 비유였어요. 마음을 물에 비친 달에다가 아, 네. 그 비유요? 물이 잔잔하면 달이 온전히 비치는데 바람 불고 파도 치면 막 모습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일그러지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원래는 신성처럼 맑고 둥근데 오감으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이나 아니면 뭐 번뇌 같은 거요. 그런 내면의 파동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왜곡된다 이런 설명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흔들림, 파동이 내면의 부조화를 만드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음이 가라앉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가라앉는다. 근데 중요한 건 달 자체, 그러니까 신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대로군요. 네. 왜곡은 순전히 우리 마음, 그러니까 그 물결치는 수면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비유가 또 나오는데 안테나가 고장나면 전파 수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지직거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조화롭지 못하면 본래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마음, 그 왜곡된 달의 모습을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기 성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른 기준, 그러니까 모노사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편견 없는 잣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올바른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팔정도 같은 거요. 세상을 치우침 없이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8가지 길. 이런 것처럼요. 뭔가 편견 없는 마음의 잣대죠. 아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재 내 마음 상태나 뭐 육체적인 상태가 사실은 과거의 원인들, 그러니까 뭐 환경, 교육, 습관, 사상 이런 것들의 결과다. 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네, 이 관계를 깨닫고 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의 뿌리가 뭔지 찾아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꾸며낸 가짜나 위야가 아니라 진짜나 선화를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가짜나와 진짜나. 흥미롭네요. 그렇게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뭐랄까 스모그 같은 걸 걷어내면 네, 그렇죠. 스모그 비유도 나오죠. 그제야 비로소 선정이나 명상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흐름인가요? 맞습니다. 마음의 물기를 잠재우고 본래의 그 고요하고 둥근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선정이나 명상이요? 네. 자료에서는 선정과 명상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아, 같은 거군요. 마음이 그렇게 호수처럼 고요하고 둥글게 안정이 되면 그제야 비로소 신성의 마음,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연결되고 소통, 뭐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연결과 소통.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 같은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뭐 가부좌를 틀고 앉는 그런 형식적인 자세보다는 마음이 진짜로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자세보다는 마음 상태가 우선이다. 네. 근데 또 무작정 명상이나 고행 같은 걸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잘못된 수행은 오히려 환각을 보거나 좀 심하게는 자료 표현대로라면 지옥령 같은 부정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죠. 예를 들어서 뭐 폭포수 맞으면서 수행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 그런 걸 들기도 했고요.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 일상에서요? 네. 매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아까 말한 그 올바른 기준으로 살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게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내 순간 알아차리고 바로잡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살 같은 걸 선택하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있었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 그대로 사후 세계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받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아, 그 근거로 자살한 남성이 가족에게 나타나서 자기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일화 같은 거 제시하기도 했고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현실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마음의 평화나 더 깊은 의식과의 연결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비법이나 특별한 능력에 달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 안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용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명료하게 비춰볼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관건인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3차원 세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뭐랄까 내면의 중심을 잡고 본래 우리가 가진 그 밝고 풍요로운 가능성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한 그런 느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라는 호수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나요? 그 물결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